손혜원 전 의원 이 현재 소나무당 비례대표 3번이고요. 또 당명 개발자이기도 한데 근데 황당 공약이 지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자, 공약입니다.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자, 윤석열 사형, 친일파 무덤 파묘, 서울대 폐지, 선명합니다. 존엄사 도입, 사법고시 부활, 포털 유튜버 권력 규제 실행, 검찰 특활비 폐지. 이런 공약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나무당 공식 공약이 아니라 소나무당 비례대표 2번 변희재 후보가 그간 유튜브에서 해온 말들을 종합한 글로 알려졌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은 이 공약들이 논란이 되자 메타포, 은유, 비유 정말 모르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 이게 또 비난받을 일입니까? 설주환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 변희재 대표랑도 뭐 좀 이렇게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잘 연락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그 변희재 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끌고 국감에서 가발 벗기라는 게 비유적 표현이고 어떤 공직자가 어떤 국민 앞에서 나서야 될 공직자가 뭐 어떤 속임 없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이런 얘기고 본인의 어떤 신념이 들어있는 공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시간에 라디오에서 일단 이 소나무당에서 언급을 해준 것 자체로 소나무당은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럼요. 특히나 지금 소나무당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목포와 광주입니다. 예. 지금 지역구 출마를 두 군데를 했거든요. 목포는 지금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출마를 했었고 지금 광주 서구 갑이죠. 송갑석 의원 지역구에는 지금 옥중 출마를 한 송영길 대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이슈가 되는 거, 언론 탔다는 것 자체만으로 성공했다고 지금 일단은 자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참 다양해졌구나. 과거에는 우리가 허경영 대표의 그 공약만 보고서 그때만 해도 뭐 1억 주는 거 가지고 막 뭐라 했는데 지금 현실화된 공약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거기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정치가 다양해지고 또 소나무당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도 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3년 그 조국혁신당은 3년도 길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1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 환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를 과거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은 소나무당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댓글 중에는 기발한 공약이다, 당할 자가 없다 이런 그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뭐 가발이나 이 사형 이런 부분은 좀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존엄사 도입이라든가 뭐 사법고시 부활 그렇죠? 서울대 폐지, 포털 유튜버 권력 규제 실행 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뭐 공약으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희재 대표가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사실 것들이라서 거의 소나무당의 이 정신적 영혼은 변희재 대표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 저는 변희재 대표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게 저렇게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되게 좀 부러운 점이 있어요. 실제로 너무 생기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 손혜원이라는 분과 변희재라는 이 두 분이 한 당에서 활동하는 이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끔찍한 이제 혼종의 상태로 가면서 너무너무 이게 주는 유권자들에게 좀 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한 뜻을 모으는 게 별로 그렇게 저는 어차피 뭐 죄송하지만 표는 많이 안 나올 건 확실해 보이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오히려 이 신선한 선거판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유권자들이 이런 거 그냥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즐겁다고 넘어갈 일인가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조국 혁신당하고 좀 경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웃었기 때문에 즐겁긴 했는데
뒷맛은 좀 개운치 않다. 좀 뭔가 좀 씁쓸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돼도 되는가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소나무당이 이 광주, 전남, 이 호남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도 있고, 특히 그 지역에서 비례를 중심으로 그 보면은 조국 혁신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마 좀 전에 김준영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 제기만을 통해서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지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소나무당이 조금 약진하려면 이에 걸맞는 뭔가 좀 확실한 그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은 지금 보여준 게 없다. 특히나 송영길 대표가 아직도 오늘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도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소나무당이 할 수 있는 게 100이라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10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들을 빠르게 극복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답답함도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송영길 대표의 옥중 창당 자체가 이게 사법을 참 우롱하는 것인데, 이건 국민 우롱까지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사회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미를 주는 거는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희화화되고 있다. 정치가 하는 일,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일들을 진짜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자들이 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이런 행동들을 보다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들이나 진짜 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